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혹시 모스버거라고 아시나요? 일본에서 시작된 햄버거 체인점인데요. 전세계 167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햄버거 체인점 모스버거. 한 입 먹으면 쭉 흘러나오는 미트 소스의 매력이 장점인 햄버거입니다. 모스버거는 한국에도 1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신촌에 처음 생겼을 때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버거가 상당히 작았던 것과 당시에 메론소다가 생소해서 다들 음료를 메론소다로 시켜서 마셨던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모스버거는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비해 무려 98.8%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98.8%. 조금만 올리면 100% 아닌가요? 한 달에 약 3억엔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표 버거 브랜드 모스버거가 폭망 중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버거는 1972년 도쿄 나리마스역 앞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주는 당시 증권맨이었던 사쿠라다 사토시라는 사람입니다. 1962년에 미국 LA에서 먹었던 토미즈 버거를 먹고 이것을 일본에 가져가야겠다고 바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토시는 토미즈 버거 창업자에게 연락해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토미즈 버거의 창업자는 사쿠라다 사토시의 의지에 반해 레시피를 알려주었다고 하죠. 토미즈 버거는 상당히 짜고 진했던 버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변형한 소스로 주시한 맛을 살린 모스버거가 1972년 만들어집니다. 처음 생겨났을 때 근처 대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금방 맛집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1년 전인 1971년에 일본의 맥도날드가 진출하게 되고 6년 뒤에 모스버거 1호점 바로 앞에 맥도날드 매장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버거 체인점이 눈앞에 생겼지만 모스버거는 망하지 않고 버텨내게 됩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직원이 바로 만들어준다는 수제버거라는 것과 모든 재료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착안해 홍보하게 되고 인기를 얻어 1987년에 일본 전국으로 모스버거가 진출하게 됩니다. 모스버거가 맥도날드 앞에서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창업주의 재치 때문인데요. 당시 맥도날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일본 맥도날드 모든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햄버거 단품만 시키면 음료와 감자튀김을 무료로 주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전혀 없었던 모스버거는 매장 앞에 확성기를 들고 나와 맥도날드의 쿠폰은 저희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죠. 나리마스역 앞에 있는 모스버거 1호점입니다. 네, 나리마스역 남쪽 출구 이쪽에서 여기 상점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모스버거가 보이죠? 네, 이곳이 모스버거 1호점입니다. 네, 여기 써있네요. 1972년. 요게 세트를 먹으면 440엔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죠. 세트로 먹으면.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바로 앞에. 와, 매장이 3층 큰 매장이네요. 모스버거 홈페이지인데요. 모스버거 기본 메뉴죠. 870엔. 네, 요게 이미지로 보면 상당히 푸짐해 보이는데 실상 앞에 나오면은 여기 손바닥 있잖아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정도로. 맥도날드도 한번 볼까요? 맥런치이긴 한데 세트 메뉴가 600엔 정도 하고 있죠. 맥런치 아닐 때는 빅맥 세트가 750엔. 모스버거는 1972년에 시작했을 때는 120엔이었지만 현재 모스버거의 가격은 440엔입니다. 모스버거 기본 메뉴 세트는 870엔이 되죠. 맥도날드 기본 세트와 비교하면 조금 비싼 느낌이지만 수제버거 그리고 재료가 일본산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급화 노선을 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장점은 약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은 미국의 수제버거 체인점들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입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15년에는 뉴욕의 쉑쉑버거와 버거베어, 2016년엔 캘리포니아의 칼스 주니어, 그리고 2017년에 LA의 우마미버거가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쉑쉑버거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큰 인기를 끈 것처럼 이런 매장들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고급 버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스버거는 크기도 작고 소스가 흘러내려서 먹기 불편하면서도 감자튀김도 두툼하게 튀겨져서 바로 먹으면 혀가 데일 정도로 엄청 뜨겁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 들어온 고급 버거 체인점들은 볼륨이 상당히 크고 두툼한 패티의 육즙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러프하게 튀겨진 맛있는 감자튀김도 모스버거에 비해 상당히 맛있었죠. 물론 모스버거보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고급 버거의 위치에서 모스버거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버거는 로고 디자인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러면서 인테리어도 함께 바꾸게 됩니다. 신선한 재료와 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변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 것인데요. 이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각 지점 점주에게 700만엔을 요구하게 됩니다. 점주들은 이런 투자로 인해 손님들이 더욱 많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손님이 줄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모스버거를 먹고 28명이 식중독에 걸리면서 일본산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차별화도 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싸게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제대로 맛있게 먹고 싶을 때는 쉑쉑버거와 우마미버거 같은 것을 먹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스버거가 중간에 껴있게 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34곳의 매장이 폐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료비, 연료비, 그리고 인건비가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모스버거는 일본에서 수제버거라기보다는 수제감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 바로 패티를 구워서 제공한다는 강점을 수제감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그 때문인지 직원을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인건비가 14억엔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료 매입
가격은 9억엔이 증가, 연료비 역시 7억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홍보에는 큰 힘을 쓰지 않았던 모스버거였지만 2022년은 모스버거 50주년이었기 때문에 광고에도 4억엔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영향으로 2022년 1년간 모스버거의 가격은 390엔에서 440엔까지 가격 인상을 하게 됩니다. 390엔에서 410엔, 410엔에서 440엔, 1년 사이에 두 차례의 가격 인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재료값,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고급화 노선을 버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가격 인상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엔 아예 모스 프리미엄이라는 고급 프리미엄 매장도 따로 내게 되는데 출시한 와규버거 크림치즈 데리야끼는 세트 가격이 1790엔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매장도 내고 가격도 올려서인지 매출은 작년에 비해 올랐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오히려 적자가 돼버린 것이죠. 일본에서 모스버거는 우마비버거가 들어온 2017년부터 매장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약 30점포씩 폐점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통계치인 2022년 4월 그래프는 매장 수가 0.6% 늘어났는데 이것은 모스 프리미엄과 모스버거엔 카페가 생긴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급화 전략은 해외에 있는 모스버거 매장에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모스버거의 고급화 전략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수제버거를 드신다면 모스버거를 드실 건가요? 쉑쉑버거를 드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우마미버거입니다. 네, 우마미버거. 네,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는데 일본에서는 2017년에 들어오고 나서 인기를 끌었던 햄버거 체인입니다. LA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우마미라는 이름일까? 1907년에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는 세계 최초로 감칠맛을 발견하고 이 맛을 우마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해 다시마에서 글루탐산을 추출하고 백색 가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MSG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MSG의 감칠맛을 우마미라고 표현하는 곳도 많은데요. 우마미를 그대로 햄버거 점포의 이름으로 사용한 LA에서 시작된 햄버거 체인점입니다.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한 미국 본토에 햄버거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별다른 홍보 없이 일본 내에서 많이 알려진 수제 버거 체인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오모테산도고요. 지금 이 앞에 큰 성당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결혼식장인지 종교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좀만 가면은 여기에 우마미 버거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혹시 근처에 있으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패티가 엄청 두툼하네. 모스버거 패티는 진짜 얇거든요. 감자튀김. 아, 조만간 한국에도 파이브 가이즈 들어온다면서요. 통감자 있잖아요. 한 번에 잘라서 내려와가지고 기름통에 확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들어오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튼 뭐 우마미 버거도 맛있어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 성당. 어우, 야, 이런 음료도 파나 보네요. 아까 그 햄버거 먹고 음료수로 이거 먹으면은 무조건 2kg는 찌겠네요. 세금 포함 1620엔입니다. 칠리버거는 1738엔. 야, 이거 뭐야? 가격 왜 이렇게 비싸? 지금 이게 가장 고가인 것 같아요. 요게 우마미 노코 1848엔입니다 캘리포니아도 1848엔. 미쳤구만. 자, 여기에서 감자튀김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가 300엔이고 풀이 528엔입니다 메이플 베이컨 감자튀김은 858엔이네요 야, 그러면 모스버거는 좀 더 저가로 가야 되지 않나? 패션 상품도 중간에 껴있으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저렴하거나 완전히 고가이거나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음식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료수 얼마야? 음료수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지금 팬시 밀크쉐이크가 1600엔이야 콜라가 440엔입니다 칠리 하나 먹고 감자튀김 요거 하나 시키고 2만원. 거기에 뭐 코카콜라 시키지 말고 좀 신경 써가지고 팬시 밀크쉐이크 하나 시키면은 분명히 뭐 3, 4만원 나오는 거네요. 근데 메뉴 보니까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